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부터 큰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가 어제 5%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건 기술적 반등 차원을 넘어서 아주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 그 상승 이유가 G7 재무 담당하는 사람들끼리 전화 통화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각국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너무 급락하니까 경기 부양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이라든가 일본 은행 이런 세계 큰 그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풀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미증시가 5%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시에서 주가를 상승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한 개가 돈입니다. 코스타니 선생님 책에 보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주식에 올인하라고 이제 써놨거든요. 그만큼 금리 인하라는 이 부분은 경기 부양이라는 부분은 정시에 아주 큰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정시가 5%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주 강하게 올라갔죠. 어제 장 끝나고 유럽 증시가 진행될 때만 해도 상당히 비관적이었어요. 이탈리아 증시가 거의 한 3% 정도 빠지고 독일 증시 빠지고 이렇게 해서 유럽 증시가 급락하면서 장중에 어제 상승하고 있던 미국 선물 지수까지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무렵에 이제 이거 한 번 더 급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해서 완전히 급반등시켜 버렸죠. 장대 양봉으로 그냥 확 밀어 올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이제 생각할 부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상태였다면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우량주를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고 현금을 보유하는 게 좋고, 만약 우량주를 매수하고 싶다면 급락했을 때 저점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증시가 이렇게 들어올려 버리니까 국내 증시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버렸다는 거죠. 하락을 했더라면 밑에서 저점에서 잡으면 되는데 갭으로 떠버리니까 이걸 이제 매수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 보시면 코스닥이 갭으로 떴죠. 갭으로 떴습니다. 갭으로 뜨면서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줬느냐 하면 제가 그동안 증시가 반등하면 매수하려고 뽑아놨던 우량주들이 있는데요. 이 종목들 흐름을 보시면 그동안 급등하다가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했는데요. 오늘 갭으로 떴죠. 완전히. 대다수 종목들이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갭으로 떠서 출발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아침에 이 종목을 매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고민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이건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하는 부분은 아주 큰 호재가 맞습니다. 증시를 들어올릴 만한 미증시를 급등시킬 수 있는 만한 아주 큰 호재인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 신종 코로나라는 전염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이 악재는 아주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중국은 신종 코로나가 진정이 거의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란하고 이탈리아 쪽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대응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병본부에서 대응하고 있는 이 방법이 나름 좀 괜찮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대구의 병실이 부족해서 병원에도 못 가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걸 생활보호시설이라는 아주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냈습니다. 이건 아마 세계 최초인 것 같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한에서 확진자가 많이 막 늘어나니까 순식간에 병원을 하나 지어버리죠.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지어버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상황이 못 되죠. 좁은 땅덩어리에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교직원 연수원 같은 이런 건물들 있죠. 국가에서 사용하는 기관들. 이런 건물들을 생활보호시설이라고 이제 지정해갖고, 거기 사람들 다, 시설 다 비워놓고,
그 가벼운 경증 환자들을 그쪽으로 몇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 시설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들을 집에 두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시설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대구시장이 정부의 대통령께도 이제 건의를 했는데요. 이런 생활보호시설들을 그 계엄식으로 비상을 선포해 가지고 생활보호시설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각종 뭐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어떤 뭐 콘도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쓰면 되겠죠. 지금 급하니까 써야 됩니다. 이런 시설들을 사용을 해서 집에 대기하고 있는 경증 환자들, 병원에 있는 경증 환자들을 일단 그쪽으로 대피를 시키고 중증 환자들을 중심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확산세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확보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대응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대응을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확산세가 오늘도 뭐 거의 한 5, 600명 정도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근거로 말씀을 드린 거냐면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검사는 거의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그 신천지 교인들이 그 확진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죠. 대부분이 다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 부분의 검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확진자가 쏟아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에 있는 신천지 교인들의 조사가 지금 검사가 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안심해도 될 것이 그쪽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그 확진자 나오는 비율이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대구 경북보다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이제는 확진자가 확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호재로 해서 확진자가 확 줄어드니까 그 중국 정시 보면 딱 그렇게 나오죠. 그 가장 먼저 발생해서 급락했던 이 중국이 정시를 부양하겠다는 그 재료를 통해서 올라갔고 그 다음 우리나라하고 그 일본 쪽에서 확산할 때 떨어졌다가 이걸 다시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라가는 이 부분은 중국에서 추가 확진자가 많이 줄었다. 이제 중국에서는 발생이 거의 안 될 정도로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들어 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연유로 봤을 때 일본은 보시면 떨어집니다. 오늘도 1.2% 정도 떨어졌죠. 이건 왜냐하면 일본은 아직까지 확진자를 제대로 찾아내지 않고 언제 은폐시키는 듯한 도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그 정상적인 확진이 그 검진을 했을 경우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증시는 많이 밀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만약에 확진자 숫자가 확 줄어든다면 지금 5, 600명씩 나오다가 50명, 60명대로 확 줄어든다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정감을 가지겠죠. 그래서 중국이 상승하는 것처럼 우리도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 미증시가 반등하고 있는 이 부분이 계속 그 지탱해 줄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은 제가 그 갭으로 떴을 때 우량주 매수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하고 일본, 이란,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도 지금 한 1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악재로 해서 들어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량주 매수를 하지 않고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코로나 관련주들 웰크론 그 다음에 그 한국알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장격으로 끌어올리고 있었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다가 꺾이는 바람에 손절을 하긴 했지만 이쪽으로 대응을 했는데요. 이제는 일단 제가 했던 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 어제 장 끝나고 엘컴텍을 200만원 그 시간에서 매수하고 넘어왔었습니다. 2025년에 매수하고 넘어왔는데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시간에 거래 그 한 5시 넘어갔을 때 이탈리아 증시가 무너지고 있길래 유럽 증시가 무너지면 미 증시도 급락하게 될 거고 그럼 우리나라 증시도 코스닥이 어제 들어 올렸기 때문에 양봉으로 해외 증시가 급락하면 다시 내려갈 것이다 해서 그 코스닥이 내려가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연유로 해서 이제 코스닥 엘컴텍을 매수했었는데 미국이 급등해 버리는 바람에 갭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절 한번 하고요. 그 다음
그 일본 증시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길래 코스닥이 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밀릴 것 같으니까 신종 코로나 관련주들을 한번 매수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웰크론하고 그 제가 매수한 건 그 이런 패턴이에요. 웰크론, KM, 그 다음에 휴지 관련주의 모나리자, 깨끗한 나라, 한국 알코올 뭐 이런 종목들을 쫙 매수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수익이 좀 나서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급반전하면서 떨어지는 바람에 이 종목들도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손절하는 날이었죠. 아침에 제가 그 엘컴텍 손절하고 나서 오늘은 매매하면 안 되는 날이다. 왜냐하면 우량주 매수하기도 어렵고 코스닥이 갭으로 떠갖고 밀리기 때문에 우량주 매수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신종 코로나 관련주를 매수하려니까 이것도 또 불안하죠. 왜냐하면 증시가 반등해버리면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저쪽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그냥 쉬자 그러고 좀 자다가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괜히 그 잡다가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손절하고 나서 마지막에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마지막에 모두 정리하고 나서 오늘은 좀 손실을 보고 끝을 냈습니다. 1092만원에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2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100% 현금화한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그 지금 현 시점에서 100% 현금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내일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저쪽 이렇게 쭉 고민을 하고 지금 생각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신종 코로나 관련한 부분의 악재가 아주 큰 악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란이라든가 이탈리아, 미국 쪽으로 확산세가 더 커지게 된다면 그 불안감으로 해서 증시가 급락할 어떤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반영해서 오늘 이제 국내 증시가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악재 부분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한쪽에 있고 크게 그 다음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해서 미증시가 반등하고 있는 부분, 돈의 힘으로 밀어 올리는 부분, 이 부분하고 두 개가 지금 아주 큰 두 개의 재료가 서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튀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희비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증시가 급반등하게 된다면 오늘 많이 빠졌던 제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걸려서 우량주 쪽으로 매수를 해서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떨까. 여기서 이제 가장 불안한 부분은 미국 쪽으로의 확산세가 더 확산되어 가지고 미증시가 그 경기 부양에도 불구하고 밀려버린다면 이건 또 참 대책 없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저쪽이 막 그 뒤섞여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현금이 제일 낫겠다 이게 그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매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의 거래를 한번 할까 싶어서 제가 그 시간에 다니까 띄워놓고 우량주를 매수할까 마스크 관련주를 매수할까 막 이걸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시간의 거래에서 보시면 둘 다 지금 그 방황하고 있죠. 마스크 관련주가 오르다가 다시 툭 떨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한국 알코올도 마찬가지죠. 보합권에서 지금 시간에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우량주 쪽으로 들어갈까 싶어도 얘도 또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미국 선물 지수가 쭉 빠지면 미증시가 오늘 하락하는 것 같다 싶어 가지고 그 코로나 관련주를 매수하면 될 거죠. 되는데 이게 또 그 미국 선물 지수가 또 상승적으로 방향을 싹 잡는단 말이에요. 아까 초반에는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웰코론이 상승으로 딱 떠서 출발했는데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웰코론이 또 밀려버리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도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다. 잘못 들어갔다가는 역방향 타면 그 손해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매하지 않겠습니다. 현금 100%로 해서 더 이상 매매하지 않고 그 상황이 되면 지금 100만원을 다시 인출하는 쪽으로 돈을 자꾸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것이 1000만원으로 시작해서 1000만원 넘어가면 그 계속 통장으로
그 인출을 해내고서 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빼낸 게 270만원 정도 인출을 해서 빼냈고, 그 투자 그 계좌에 있는 돈은 1092만원인데요. 오늘 매매하지 말고 놔뒀다가, 그 100만원치를, 좀 이따, 내일장 시작하기 전에 100만원을 다시 인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출을 해서, 통장 잔고를 계속 최대한 줄여 놓는 방식으로 벌 때마다 그때그때 자꾸 돈을 줄여 가지고 위험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매매 안 하면 돈을 잃지 않는다는, 이건 그러니까 쉬는 것도 투자다 이런 명언도 있죠. 그래서 저는 현재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매하지 않고 오늘은 더 이상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쳐다보면 또 이게 시간에서 사고 싶어지기 때문에 일찍 끄고 영화를 보거나 뭐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 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이 위치가 미국 증시로 봤을 때는 경기 부양으로 해서 들어올리는 것이 맞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해외 증시로 봤을 때요. 경기 부양으로 해서 들어올리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맞는데,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너무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 같으면 뭐 경기가 침체했거나 소비가 부진하거나 뭐 실적이 급락했다 이렇게 되면 경기 부양하면 올라가니까 그때는 올라가는 쪽으로 타면 됩니다. 이제 그 하락에 대한 악재를 모두 반영하고 들어올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신종 코로나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신종 코로나는 악재를 반영하고 올린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악재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악재를 모두 반영하고 경기 부양으로 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저는 이 부분이 증시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결정하는 이 부분은 신종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가 멈춰지느냐 아니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제약회사 사장들 모아놓고 백신을 빨리 개발해라 이제 이렇게 주문했다고 하죠. 그 부분을 보면 상당히 미국이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표현 하나만 보면 현재 상황을 짐작할 수 있죠. 트럼프가 제약회사 사장들 모아놓고 그 백신을 빨리 개발하라고 주문했다는 말은 트럼프는 겉으로는 말합니다. 미국은 안전하다, 걱정할 필요 없다 말은 하는데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빨리 개발하라고 말하는 것은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보고받는 자료들에 의하면 미국에서 지금 많이 퍼졌다는 걸 감지를 했다는 얘기예요. 방역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퍼졌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 전문가가 마스크를 3억 개를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 이미 퍼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 같은 나라는 그게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문화 자체가 마스크를 끼는 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는 주로 강도들이 주로 끼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은 다들 총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마스크 잘못 끼고 다니다가 총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총 맞아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도 함부로 못 끼는, 그러니까 확산되면 백신으로 치료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태로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아무리 경기 부양을 하더라도 그 코로나로 감염돼 갖고 공장이 못 돌아가고 소비가 전부 얼어붙어 버리면,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게 그렇죠. 다들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는 경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마트를 운영하기 때문에 도매상에 지금 2주째 가서 라면이 없어요. 도매상에 라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 2군데 들러서 딱 신라면 한 박스를 겨우 구했습니다. 그것도 2박스 안 주고 한 박스밖에 안 줘서 남아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에 제가 도매상 가서 라면 구해온 게 신라면 한 박스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없습니다. 물, 라면, 그다음 햇반 이런 쪽이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계속될 겁니다.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모든 소비를 접고 먹고 사는 데다가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마스크는 물론이고. 그래서 생존을 위한 어떤 생필품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이런 게 지금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자동차를 산다는 건 꿈도 못 꾸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공장이 못 돌아가서 생산이 떨어지는 이 부분하고 소비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합쳐져서 경기를 아무리 부양하려고 애를 써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종 코로나가 계속 확산한다면. 그래서 우량주를 그동안 많이 빠졌던 우량주를
매수하는 시점은 신종 코로나가 진정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본 증시 같은 경우 밀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지금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부 반영했을 때 우량주 매수는 신종 코로나의 어떤 윤곽이 잡혔을 때 백신으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확산세가 멈춰지는 어떤 조짐을 보고 그때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전에는 현금 들고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겠다. 오늘 그 마스크 관련주하고 이 코로나 관련주를 한번 매수해 보려고 들어가 봤는데 아주 빠르게 밀려버리더라는 거죠. 제가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웰코롬 매수해가지고 수익 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쫙 흘러내려 버려가지고 가지고 있던 종목이 손실로 손절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그래서 그 손절로 해서 이제 제가 손실 마감을 하게 됐는데요. 코로나 관련주도 섣불리 들어가기가 힘든 상황이다. 왜냐하면 진정 국면으로 접어 들어가게 되면 급락해 버릴 거기 때문에 이 전염병 관련주들은 대충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예전에 돼지열병 때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돼지열병 때 급등하다가 조정받아서 여기쯤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추락을 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추락할 때 제가 엄청난 손실을 한번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 관련주 이런 백신 그 소독약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조금 잡힌다 싶은 뉴스가 나오면 먼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섣불리 매수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확산세가 계속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 밀어버리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정되는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오면 얘는 급락해 버릴 위험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들어가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관련주도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고 우량주도 들어가기 상당히 힘든 상황. 그래서 지금은 현금 보유가 가장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보는 그 정치 상황 어디로 갈지 도저히 모르겠고 현금 쥐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어느 종목이든 들어가면 제가 저번에 그 어저께 바른손 ENA 들어가서 수익을 한번 올렸었죠. 근데 이것조차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밀려버리죠. 바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량주 매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 충분히 빠지고 나서 저점에서 우량주 잡는 때를 기다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만약에 증시가 더 빠져가지고 이런 그 바른선 ENA 같은 종목이 급락해서 지지선에 도달한다면 2,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진다면 이때 이제 매수를 한번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잡는 것이 맞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돌아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또 그 코로나가 잡힌다면 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따라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럴 단계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시황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매매하면서 우리 아들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데요. 제가 최근 들어서 똑똑한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안철수 대표가 능력 있다는 말씀 드린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다들 마스크 어떻게 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마스크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팔던 물건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팔던 건 다 팔았습니다. 겨울에 방한용 마스크까지 싹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마스크 사러 사람들이 올 정도로 지금 마스크가 품귀 현상입니다. 파는 물건을 안 가져오고 어떻게 제가 마스크를 구했냐면 저희 집 둘째 아들이 우리나라에 확진자 20명대나 22명인가 나왔을 때 그때 온라인으로 1,300원짜리 마스크를 한 박스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집 사람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코로나 몇 명 생기지도 않았는데 마스크를 무슨 한 박스씩 사느냐 이러면서 온 가족들이 둘째 아들 보고 그렇게 쓸데없이 돈을 왜 쓰냐고 막말을 했는데 좀 지나고 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와 역시 이 똑똑한 애들은 틀리다. 그래서 지금 아무도 우리 둘째 아들이 뭐라 그러면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 예상을 가장 정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알코올 솜 말고 있죠. 거즈라 그러나요? 알코올로 닦을 수 있는 그걸 또 한 통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더 확산되면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거 만지면 그렇게 다 모든 게 묻게 되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물로 씻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전자장비 뭐 키보드라든가 이런 거를 닦기 위해서 알코올 그 거즈를 한 통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어제는 또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마스크를 구할 수 있으면 추가로 더 구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확산세가 멈춰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확산세가 심하게 된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는 신천지 교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도 교회 다니는 입장에서 신천지처럼 저렇게 전도하는 이런 방식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밀히 숨어서 움직이는 그런 특성들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어제 이만희 교주 나와서 절하고 뭐 사과하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사과하는 모습이 아니다. 좀 더 강경하게 이제는 제가 지난번에는 신천지 교인들을 너무 압박하게 되면 음성적으로 숨어버리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더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그럴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명단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경찰력, 공권력을 동원해서 숨어있는 사람까지 모두 찾아서 검사를 시키도록 하고,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 피해 보상 차원에서 강제로 신천지 자산을 압수해서라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충분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퍼질 정도로 이 지경이 되도록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움직이는 그들의 어떤 잘못이기 때문에 교주가 나와서 절 한번 하고 사죄 드립니다, 이걸로 된 게 아니고, 신천지 종교 자체를 해체를 시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전부 몰수해 가지고, 옛날에 세월호 때 유병원 회장인가 재산 몰수하고 막 유병원 회장 추격하고 해갖고 유병원 회장이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되고 했었죠.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음성적인 포교 활동이나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없게 완전히 차단하는 것도 이게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지금은 치료에 집중할 때이기 때문에 압박을 하지 말자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그 당시 때 이야기고, 지금은 어차피 모두 다 명단도 나왔고 밝혀졌기 때문에 치료와 병행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조치도 함께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그런 어떤 음성적으로 움직이는 신천지 교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무 교회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빼내오거나 대학교에 숨어 들어가서 경산 지역이 지금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해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대구 경산에 대학교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젊은 신천지 교인들이 대학생들 포스바로 많이 들어가서 그게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 숨어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드러내놓고 완전히 해체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덕 저도 고향이 대구이기 때문에 대구 쪽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힘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거기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의료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치적 행보이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제가 이제까지 들은 정보로는 마스크 끼는 것뿐만이 아니고 생강차가 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생강차를 지금 계속 마시고 있는데요. 생강차 혹은 도라지차 이런 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 위생은 개인이 관리하는 그런 대응을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상황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요. 지금은 위험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닐까. 당분간은 우량주 매수보다는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